대선까지 이제 39일 남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음 주 초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낼 경우에 남은 대선판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마지막 과제가 될 수 있는 관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제 또 한미 장관급 통상협의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정부가 진행 상황을 발표했는데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2+2 통상협의의 결과는 일단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폐지를 목표로 7월 패키지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한미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됐는데 관세, 비관세 조치, 그리고 경제안보, 투자협력, 그리고 통화정책 등등이 중요한 논의 과제로 일단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회의 그리고 고위급 논의를 계속 좀 이어가겠다라고 전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현지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 측 대표도 한국과의 협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최상목 장관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을 했으니 좋은 쪽으로 분위기가 좀 흘러갔던 것 같은데 일단 어제 합의의 내용을 좀 궁금하죠.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여러 가지 이제 7월 패키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좀 굉장히 문제가 됐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제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의 어떤 정치랄지 경제의 어떤 불확정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더군다나 2+2+ 회의를 할 때 전에 그 일본에서는 실무단 회의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었고요. 더군다나 이게 사실은 방위 부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제가 없었지만 네. 이 경우에 때는 또 꺼낼 수도 있었거든요. 이제 비관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아직은 네.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결과 자체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협의가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불리한 요소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진일보한 회의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도 39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도 미국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급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조기 대선 전국인 것 감안해서 차분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도 했다고 하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은 차기 정부에게 넘기는 방향으로 일단 밑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일단 발표된 내용만을 보면 이제 네. 그런 것 같아서 한편 다행스럽긴 한데 네. 실제 미국 그 당국과의 2+2 회담이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어제 스콧 베선트 이 재무장관이 트럼프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네. 최선의 안을 가져왔다고 했고 내주 중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다.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패키지라는 거는 이 상세하게 구체적인 합의안이 작성되는 과정이지만 이미 다음 주에 주요 가지 의제에 대해서 가닥이 잡히고 사실상 불가역적인 합의 단계까지 이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또 여전히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이 내민 카드는 어제 이제 최상목 이 부총리가 밝힌 2+2 회담에 대한 내용은 네.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내민 주요 합의 의제는 좀 달랐을 겁니다. 이미 트럼프와 한덕수 대행의 전화 통해서 나왔던 우리에게 불리한 이슈들이 여러 개가 담겨 있었을 것이고 버센트 장관이 최선의 안을 가져왔다고 하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호적으로 공동의 이익 이게 대외적으로는 그렇지만 미국은 이번 이 관세 폭탄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무역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거고 거기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까지 끼어 있기 네.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협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재무장관이 최선의 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안이냐 저는 여전히 그 의문은 남아 있고
속도를 내는데 이게 7월까지 보면서 지금 실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또 다음 주에 합의 가능성까지 언급된 걸 보면 네. 그 차기 정부로 넘기면서 지금은 그 전 단계에서 이 협의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또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죠. 이런 가운데 미국 해군성 장관이 방한 계획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도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고 하는데 김기용 대변인님 일단 네. 트럼프 주니어의 경우에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일단 한국에 오는 건데 조선 관련된 어떤 현장도 찾아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네.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할 때 조선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은 육해 공군 중에서 해군에 대한 게 굉장히 큽니다. 태평양하고 대서양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력이 국방력의 제1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굉장히 군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미국이 군함 수가 한 200여 척 되고 앞으로 300여 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선이 발달한 나라가 한국과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입장이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는 그것을 제1의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 진영 내에서의 어떤 제조국,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한국의 위상이 좋고요. 조선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해군성이 찾아온 이유는 아마 우리 조선 업계의 어떤 능력과 그다음에 규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한덕수 권한대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이런 협상을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무게감을 좀 실는 건 뭐냐면 한미 FTA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막상 이명박 정부에서 협상을 진행할 때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통합진보당과 함께 반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실리적인 협상을 통해서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어떤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의 맥락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